행정안전부의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 권력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죠. 자,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 정권으로의 회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길들이기와 유신 정권으로의 회기가 맞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저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날 군에서는 경찰 문제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시끄러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죠. 행정안전부의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이었는데, 그간 야당과 일부 좌파 언론의 비판 그리고 경찰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를 그냥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죠. 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통령실도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의아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가는 날이었고 때문에 순방 일정 동안은 당장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김 청장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날 저렇게 사표를 내밀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동을 했으니 대통령실도 속으로 부글부글 거렸겠죠. 그런데 임기를 한참 남겨둔 것도 아니고 고작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것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왜 사의 표명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첫 순방 일정을 떠나는 날 저런 퍼포먼스를 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김 청장이 나름 문재인 정권의 순장조를 택한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자, 임기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지요. 미국 워싱턴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치안감 직급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외국에 근무하는 고위급 간부를 진급시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창룡 청장은 7개월 만인 2019년 7월 치안정감 직급인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했고요. 그로부터 11개월 뒤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으로 파격 승진됐습니다. 그 배경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이러한 점들이 작용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 청장이 사의 표명을 놓고 문재인 정권의 순장조임을 자임한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민주당에 유리한 일을 하고 2년 뒤 총선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는 퇴행적 제도냐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는데, 먼저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자, 우선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 통제만 받아오던 경찰 조직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을 통해 인사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경찰처럼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 통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지위를 받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적 통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 14만 경찰 조직은 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며 대공 수사권도 가져가고 군 경찰이 하던 군 성범죄,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도 가져가는 등 권한이 점점 막대해지는 이 조직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제밖에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양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그동안 행안부 외청이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왔다며 최고 권력자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은 깨지는 것이고 인사, 예산, 조직, 권한 행사가 청와대 밀실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력에 대한 추종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견제 통제하는데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현행 경찰 행정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검토는 법률에 정해진 행안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며 선출 권력에 경찰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뒤집으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경찰청을 견제하고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그대로 놔뒀고 이에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윤석열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선출 권력에 경찰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인데요. 제밖에도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 독일 등은 모두 경찰이 정부 통제를 받는다며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모두 담당하는 국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럴까요? 행정명령으로 행정조직, 특히 정보수사기관 관련 조직을 신설 개편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1976년 2월 포드 대통령은 FBI, CIA를 비롯한 정보수사기관 업무와 감독과 통제를 위해 감독 운영자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또 카터 대통령은 1978년 1월 이 조직을 특별조정위원회로 대체하면서 법무장관을 멤버로 가입시켜 불법행위 검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이후 행정명령을 발령해서 연방수사국, CIA 등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민 변호사의 말처럼 프랑스, 독일 주요국에서도 경찰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모두 담당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적 요소로 인권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 책임정치, 사법권 독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권력분립이 중요한데 권력분립을 위해선 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죠. 이런 맥락에서 행정부 자체의 통제 수단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조직 개편권, 행정명령권 등이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또 해임할 권한을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특히 내각 각부의 내부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업무지휘를 위한 행안부의 조직 설치 여부는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조직은 선거로 임명된 대통령과 소관 내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때문에 미국과 선진 유럽을 비롯해 각국의 경찰 조직도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검찰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본질을 알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시면 얼마나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